말씀하셨으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제 강조해 주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원자력 발전, 방위 산업 관련주들의 흐름을 한 번 더 좀 체크를 해 주시겠어요? 뭐 하나하나씩 좀 보죠. 네, 내일인가요? 이제 폴란드 가서 대통령께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장 조심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많이 올라간 거.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거. 예. 그만큼 최대 악재가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네. 우리가 먼저 이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원전, 건설 기계 이렇게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죠. 예. 먼저 자동차 주식은 요새 부품단이 어떤 종목들을 순환시키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번 주에 이 그림을 안 갖고 왔었어요. 네. 이 그림 찾다가 못 찾. 이 그림 미국 85번 도로 중심으로 여기가 알리바마 현대차 공장이고 여기가 조지아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 밸류체인으로 제가 이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선정해 드린 거예요. SL, 화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동원금속, 그리고 화신, 세종공업, 구형테크, 그동안 급등한 종목들이요. 다 여기 라인의 밸류체인들 갖고 급등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요게 이제 샘플링을 딱 한 거예요. 네. 조지아, 기아, 현대, 세종공업, 코퍼라, 서현이와 동원금속. 동원금속은 1,000원짜리가 3,700원, 3배 이상 갔고 서현이와 그런데 제가 현대모비스, 기아차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또 파생시장 롱숏 아시면 또 대주주 정의선 회장님의 거버넌스 아시면 이거는 합리적 사고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노상 얘기했잖아요. 정의선 회장님 지분 갖고 있는 거 올려올 때까지 현대모비스 죽일 테니까 기업 분석하지 마라. 대주주의 탐욕이 더 먼저다. 그냥 박스에 갇혀있을 거다. 어떤 분은 그게 말이 되냐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라든지 이러한 순서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하느니 우리 현대오토에버하고 현대로템하든지 현대글로비스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거 싫으면 이런 서현이와 동원금속 밑에 단 보세요. SL, 성창오토텍, 서창공업, 한라, 화신 이런 종목들이 하나씩 보죠. 현대모비스는 그냥 박스입니다. 이런 그래프 보니까 23만 원, 4만 원 상단, 20만 원은 하단. 저는 아직도 2025년까지 이 박스 같아요. 이 주봉 그래프 보면 이 주봉 그래프는 꼭 사게 돼 있어요. 바닥 따지면서 얼마나 모양 좋습니까? 이제 탁 치고. 그런데 삼성물산이 이런 그래프에 속아갖고 2년 동안 늪에 빠져 계시는 거와 똑같거든요. 지주사는 우리나라는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서로 딱 했죠. 현대글로비스가 제일 많고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포 이 순서로 그리고 이 그림도 자주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센터가 나오고 현대글로비스는 제가 여기 22만 원을 돌파할 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20만 원,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20만 원짜리가 30만 원. 그 마디에서는 진통을 겪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눌림목 주고 다시 튀어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2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이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와야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저는 가디안 현대글로비스에서 뭔가 새로운 요새는 현대글로비스가 제가 물류만 보지 마시고 뭐 간단히 얘기해서 중고차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는 전기 충전 뭐 여러 가지의 이런 연결고리의 비즈니스를 자꾸 보라고 체크해드렸고 네. 현대오토에버도 10만 원과 15만 원 지금 벌써 바닥에서 50% 올랐습니다. 이 그림은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그림인가요, 대표님? 이것도 보시면 예. 아 이것도 박스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모비스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대모비스는 우쪽이 우하향하면서 바닥에서 깊게 그냥 눌러 있는 거고 네. 여기는 우측이 어때요? 우상향하고 지그재그 주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정의선 거버넌스의 지분이 그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는 15만 원이 저항이 아니면 저는 15, 20 이거는 계단으로 간다고 봅니다. 10, 15, 15, 20, 20, 25 이런 순서로 어디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지금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우 하이텍이요? 어마무시하죠. 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저는 이런 종목들이 역배열 때 금년 연초만 하더라도 5,000원, 7,000원의 역배열 종목이 지금 보시면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이격 보세요. 8,000원짜리가 16,000원이니까 122격이 더블이에요. 요새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도 할 겁니다. 뭐 화신, SL 이런 거 사라. 하지 마십시오. 보유자 영역이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서든 크래시로 갑자기 역부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성우하이텍, SL 다 120일에서 얼마 떨어져 있고 바닥 연초 바닥에서 얼마 올랐나를 보세요. 서현이와 자동차 부품단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급등해 있습니다. 네. 동홍음석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잡주 동전주였습니다. 이게 현대차 밸류체인에 미국의 옆에 조지아 공장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가시화되는 겁니까, 대표님?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예.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왜 못 갔냐면 하청업체 그 네. 마진 안 주고 그냥 갖다 해서 그냥 돌아갈 것만 줬는데 네. 이번에 미국 공장 들어가면서 새롭게 해서 뭔가 여유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종목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 아닙니다. 이거 세력도 부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에너지가 나온 걸 딱 보세요. 성우하이텍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는 저라면은 이제 이 종목 삽니다. 일진다야. 넥소 수소 언제 하나? 그리고 이쪽 밸류체인에서 또 제가 여기 장비주를 가장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CIS, TSI, 하나기술 많지만 요것만 좀 찍어서 매매해봐라. 뭐 제가 A 프로, 에코프로 비해 안 하고 하나기술 요거 하겠다고 집중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자주 보셨죠? 하나기술 중심으로. 그리고 이거 이제 이 그림이 저는 가장 중요한 그림입니다. 아까 이제 급등한 것들은 이런 서든 클래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선 깨면 무조건 판다라는 나름대로 설정하는 데드라인을 정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이제 이쪽 순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기술 보시죠. 하나기술이 급등을 했다가 오늘 좀 윗꼬리가 길게 달렸던데 그게 괜찮은 서든 건가요? 클래시예요. 이제 좀 하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 갖다 해서 우리가 누리목 줄 때가 6만 원이에요. 이게 13만 원. 뭐 이게 한 달 만에 기업이 무슨 뭐 더블 이상 매출이 늘어납니까? 영업이익이 납니까? 이 에너지가 벌써 단기간에 더블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 같은 거 13만 원 갔을 땐 12만 원 내지 12만 5천 데드 잡는 거죠. 깨면 무조건 끊고 다시 이거 바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9만 원, 10만 원대 오면 여기 다시 또 누리목 주고 다시 또 땡겨놓고 팔아먹을 겁니다. 이런 거를 이용하는 매매인데 저는 이거를 팔아갖고 아까 일진다이아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아직 순환되는 거. 지금 TSI도 오늘 16,000원까지 갔다 고점에서 거의 얼마 정도 빼냐면 거의 2,000원 정도 흔들어 버려요. 오히려 올려놓고 흔들어 볼 때 이 판 거를 다시 사면 어때요? 천주 팔아서 10%든 어떤 때는 20%도 늡니다. 물량이요. 예. 같은 돈 같고요. 이런 변동성을 유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기술한 선도주가 지금 가서 오늘 흔들었어요. 그럼 밑에 단에서 TSI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전고체 반 장비주들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부품을 미국 86번 도로 돌아가면서 급등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게임이 안 끝난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순환 매매가 더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에 요 13,000원대 우리가 CSI를 15,000원에 팔아서 얘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CSI는 보시면
전번 16,000원에서 12,000원까지 눌렀다가 요 날이 15,000원 돌파했다가 13,000원. 이것도 오늘 얘도 고점과 저점이 2,000원 흔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얘가 또 다시 16,000원, 7,000원 가면 또 똑같이 또 오늘 TSI 같이 하시고 해보시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가 남았습니까? 자동차 쪽에서는. 완성차나 이런 것들은 묶어놓고 밑에서 2차 전지 장비주라든지 자동차 부품단의 밸류체인은 이제 너무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꼭 시스템 반도체에서 제가 SNS 텍, 칩셋 미디어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하는 거 똑같아요. 네. 이제는 그쪽은 안 쳐다보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서 밑에 단의 전고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조선주의 피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갖다 얘기해서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조종한 것들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지금 시간이 야, 지금 낮네요. 9시 반을 넘어서면서 급등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지금 C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로 나온 것 같고요.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는 그래도 소폭 하회한 거니까 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원 CPI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 나왔든 간에 파생 시장이 341을 치고 나갑니다. 저는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전략은 무포로 갔다가 오늘 CPI 나오는 거 보고 그럼 나스닥 선물이 벌써 아까 3, 40 놀다가 지금 140이에요. 벌써 이건 발동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선물 기준으로 345. 네. 이게 이제 2,600을 치고 나가나. 요게. 그리고 요번 고점이 350이거든요. 네. 그거는 아직 못 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뚫으려고 그러면 삼성전자 75,000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쌍끌이 매수 들어요. 그동안 눌렀던 금융투자가 200만 주, 300만 주 사주고 외국인도 200만 주, 300만 주 합쳐서 얼마예요? 5, 600만 주. 그런데 비차익 매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네이키드 매수도 많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게 금상첨화. 그건 내일 확인하시죠. 그래서 오늘 지금 근원 CPI도 4자를 봤습니다. 4.8%로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예. 4자 보길 바랬는데. 그러면 7월 금리 인사가 9월 동결입니다.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더 커졌죠. 거의 커졌어요. 네. 예, 4자 맞다는 얘기는 근원이 굉장히 중요했고 찝찝했거든요. 뭐 대부분 다 어떤 데는 대부분 다 5.0 예측이 많았어요. 네. 근데 4.8 냈다는 얘기는 금리 한 번으로 땡이야. 그리고 이제 내년도는 미국 대선입니다. 네. 그러면 금리 인하 시대로 가야 돼요. 이게 오늘 변곡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을 주는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발동을 걸었습니다. 그럼 상방이면 무너지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340일 붕괴하면 안 돼요. 340일. 그래서 선물지수 기준으로요? 예. 341을 데드라인 잡고 345냐 350이냐 어디까지 가는지는 삼성전자 쌍끌이 매수 내일부터 실제 들어오는 매매 에너지 갖고 판단을 해보시죠. 예, 지금 네. 저희가 이제 특정 종목과 섹터 중심으로 언급을 좀 해주고 계신데 또 어떤 섹터를 봐주시겠어요? 원자력 발전, 방위산업? 그러면 네, 지금 원자력 발전은 우리가 수주해 왔습니까? 들려야죠. 아직은 들어온 거 없어요. 네. 그냥 최근에 급등한 모멘텀은 뭐였죠? 정부에서 원전 다시 한번 뭐 또 신규 원전을 하겠다라는 거 그제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폴란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야죠? 웨스팅하우스 고소한 게 취하됐다거나 우리 끌게라는 건 아니면 체코나 뭐에서 MOU라도 나와야겠죠. 우리가 전에 전력 뭐 너무 급등한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두산 마켓 팔아갖고 또 하나기술보다 한화기술 같이 비슷하게 될 거라고 찍어드린 게 전번 시간에 한 이 종목입니다. 한번 보세요. 한전기술이요? 예,
6만 원대 눌림목대 한번 사보시면 제가 8만 원 선 거놓고 8만 원 돌파하면 반 빨아갖고 변동을 이용하겠다라고 전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종목 하나기술 같이 되나? 이게 이 그래프 보세요. 순식간에 6만 7천 원에서 8만 1천 원까지 갔죠. 이럴 때는 기계적으로 이거는 완전 수주해 온 게 아니라 신규로 뭐 아직 정책 방향만 준 날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바로 가지 않고 올려놨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저는 이럴 때 그 데드라인 법칙을 써요. 8만 원대 반 아니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도 8만 원 깨면 반 팔아요. 그리고 요 상승폭의 반 정도에서 다시 눌림목 매수해요. 그러면 7만 5, 6천 원입니다. 사고 다시 8만 원을 뚫으면 이제는 다음은 여기서 5천 원씩 올립니다. 8만 5천 원, 9만 원, 9만 5천 원, 10만 원. 네. 그래서 이런 끌개 재료에 따라 웨스팅하우스가 고소 취했다 그러면 9만 원까지 봅니다. 체코에서나 폴란드에 수주했다 그러면 10만 원 바로 뚫어버립니다. 수주 규모와는 상관없이요. 수주는 조단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도 순서가 있어요. 네. 한전기술 가면 그동안 가장 무거웠던 게 한전산업입니다. 한전 KPS도 있고 한전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그리고 GS 관련된 종목들이 꽤 되거든요. G2 파워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19,000원, 2만 원 것만 가면 저항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번에 17,000원대 여기 전번 시간에 여기 오면 눌림목 사시죠. 그리고 19,000원, 2만 원대에서는 반 팔고 2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시작입니다. 이것도 전번 시간에 똑같은 논리로 한 건데 이번에 19,000원까지 가고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2만 원 넘어가면 반 팔아놓고 데드 잡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는 2만 5천 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수주해 와요. 이렇게. 그런데 가장 무겁게 가는 게 G2 파워입니다. 전에 11,000원까지 갔다가 요번에 14,000원 가자마자 이렇게 장대 음봉 맞아요. 이 종목은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무상자 한 주가 4주 됐습니다. 그래서 희석화 에너지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그런 에너지 때문에 올려놓고 이거에 2,000원은 한전기술에 10,000원 정도 보셔야 돼요. 대장 선도주에.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이 종목도 14,000원대 깨고 12,000원대 다시 사서 또 15,000원 오면 때리고 이렇게 가지 쭉 붙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원전 관련주는 저는 수주해 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방위산업주는요? 방위산업주나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그 동부아시아라든지 우리나라의 우클릭이라든지 이제 경제 분석보다는 글로벌 경제 역학 구조를 읽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네. 2025년까지 전쟁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고 봅니다.